다음 내용은 이하상 변호사라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 결국에는 감치가 됐습니다. 영상을 또 먼저 보겠습니다.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. 퇴장하십시오. 나가십시오.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.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? 자, 감시합니다. 걔 약한 놈입니다.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. 진관이 저놈 저런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. 이런 놈은 조롱해줘야죠. 마구니 아닙니까 마구니가. 저 가짜는 놈이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써놓고서 그 지 얘기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저자가. 그것처럼 법정 소란에다가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서 결국에는 감시가 됐는데 어제 과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이거 영상은 없는데 전격적으로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예상을 변호인들이 이하상 변호사들은 전혀 예상을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예. 그 재판이 끝날 때 판사가 퇴장을 합니다. 근데 퇴장을 하면서 갑자기 이준관 판사가 다시 판사석으로 판사가 바뀌어 들어옵니다. 예. 들어오면서 감치 사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그 불의의 일격을 당한 거죠. 예. 사실은 이게 벌써 이제 2달 된 얘기인데 그렇죠. 예. 그동안에 이제 왜 이게 집행이 안 됐나 봤더니 이 감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요. 재판처럼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집행을 하려고 그랬더니 항소를 했고 또 항고를 했고 재항고를 하고 이게 2달이 걸렸답니다.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국은 그 판결까지 최종 받아내서 대법원까지 갔다 온 거예요? 그렇죠. 전격적으로 이진관 판사가 떡본 김에 제사를 딱 지낸 거죠. 예.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가 이제 들어와서 감치 명령 이걸 집행을 하는 게 그러니까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? 그리고 이제 저렇게 감치를 할 때 예. 경찰한테 좀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일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법원에 왔을 때 바로 와서 그냥 경위들과 함께 집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과거 예. 우리가 영화 보면 뭐 암행어사 출두하듯이 정의로운 사필 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. 그렇게 예. 보여집니다. 그런데 이 이하상 변호사 유튜브 아까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그 관련 동영상을 다 삭제를 했다는 거는 정권님 글쎄요 이걸 왜 삭제를 했을까요? 글쎄 감치가 15일이잖아요. 15일. 예. 이게 이런 것들이 쌓이면 본인에게 결국엔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겠죠. 예. 사실 법정이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. 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반바지 입고 갔다가 퇴장당할 뻔한 적이 있거든요. 재판장이. 예.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그 가족들이 재판을 할 일이 있어서 반바지 입고 갔다가 예. 퇴장당할 뻔한 경험도 있을 정도로. 복장에서도 그렇게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은 조금 그때보다는 권위적인 게 좀 떨어졌지만 예. 법정이라는 게 가장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저는 이하상 변호사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보였던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. 예. 이 재판을 받는 사람, 그러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변호인의 몫입니다. 그렇죠? 그 사람이 만약에 10년형을 받을 거면 5년형으로 줄이고 이런 그 형량을 줄이는데 최고의 목적을 둬야 하는데 오히려 변호인들이 그 재판 과정이 생중계되고 하는 것을 예.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행위로 연결시켜서 본인들 다시 실제로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유통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도 했던 분이에요.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면 감치 명령도 불가피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그런데 권우현 변호사라고 또 감치 명령 받은 맞습니다. 변호사 있잖아요. 네. 그 사람은 감치가 안 된 거죠. 그날 이제 법정에 없었기 때문에 감치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 예. 이하상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이탈을 당한 거죠. 그러니까 법정 밖에서 있으면 이제 경찰이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법정에서는 그냥 판사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. 예. 근데 저는 조만간 어쨌든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됐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협조를 받든지 아니면 법정에 오든지 예. 하면 저는 권우현 변호사도 곧 감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예. 그리고 이분들은 예. 또 변호사협회에서 아마 징계도 아마 받아야 될 겁니다. 그럴 수 있죠. 네네. 예.
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라고 했어요. 이걸 이제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우리가 이제 재판부의 판결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재판부를 갖다가 모욕하거나 또는 그 재판부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예. 이렇게 되면은 법치주의 자체가 위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?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서부지법 사태예요. 최악의 경우였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서부지법 사태와는 다르지만 대놓고 판사를 갖다가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재판을 갖다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방해를 했거든요. 예. 그러면 이걸 갖다가 묵인하게 되면 앞으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이런 류의 행동이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의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?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? 정말 시범 케이스라 그러나요? 예. 이건 정말 강한 경고 차원에서라도 징계를 해야 마땅하고 사실은 2달이나 걸린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에요. 제가 앞서서 그렇죠. 그런 좀 의문이 있었는데. 예. 그 항고에 재항고를 그러니까 법을 알고 있으니까 항고에 재항고를 하지.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마 판사가 감치 그러면은 아마 그 자리에서 그냥 감치됐을 걸요. 그렇죠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하상 변호사나 지금 아직 감치가 집행되지 않는 권 변호사 같은 경우도 또 한 번의 법꾸라지로 국민들에게 아마 평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